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아는 사람은 찐으로 아는 그 곡.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해당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기준은 옛날 노래들 위주로 하려고 해요. 이유가 본 채널과 서브 채널에 대한 그런 분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노래들 위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다인원 그룹의 초기 버전, 정말 조금만 늦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그룹. 노래는 뽕필 플러스 일본 아이돌 느낌이 물씬 나지만 여러분, 전 이런 노래가 좋아요. 여러분들 먼저 가세요. 오늘은 아이서티의 One More Time입니다. One more time, one more try. 나를 바라봐줄래? 너의 두 눈으로 들어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 그룹을 처음 봤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요. 이 당시에 물론 보아도 있었지만 보아랑은 느낌이 전혀 달랐잖아요. 그런 형태나 컨셉 자체도.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어머니는 꽤나 못마땅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뭔가 싶었었는데, 노래가 제 취향인 거는 어쩔 수 없게 나도 모르게 One More Time. 첫 번째, 뿌리입니다. 제가 일본 엔터 쪽 요런 쪽으로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뭐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좀 들어본 정도라서 일본 그룹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름만 들어본 적 있는 그 모닝구 무스메 그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차용했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모닝구 무스메는 시대에 따라서 멤버들이 이렇게 교체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서틴 역시 그러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룹의 컨셉이나 분위기 뭐 자체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죠. 우리나라에도 약간 요런 그런 컨셉의 그런 느낌의 그런 곡들도 되게 많았으니까. 이 당시 회사는 라임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회사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라임 엔터테인먼트 이사가 그 시크릿 그룹 시크릿이 있었던 TS 엔터,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고 김태성 대표 그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다 돌고 돌아서 결국엔 다 같은 업종에 계시는 그런 것들이죠. 이 팀을 기획한 사람은 어른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소방차의 정원관 씨가 요거를 맡아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 자체가 일본의 어떤 그룹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진행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원관 씨도 일본 그룹 쪽으로 좀 눈을 돌려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뮤비 역시도 일본의 도쿄 클럽 아게하에서 촬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지금도 영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글들도 있고 몇 년 전까지는 확실하게 영업을 한 걸로 보여요. 꽤나 전설적인 클럽이라고 하니까. 그나저나 어지간히 여기가 유명했는지 뮤비 촬영을 또 여기서 했다고는 하는데 좀 모냥 빠지긴 하네요. 이 클럽에서 이런 거 촬영을 한 것도 좀 약간 모냥 빠지긴 하지. One more time, one more try. 나를 바라봐줄래? 너의 두 눈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룹 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아이서티의 아이는 인피니티 그 무한대에서 따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진짜 애들이어가지고 아이들이어가지고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룹 이름이야 뭐 초반에나 중요하지 뭐 후반에 가면 안 중요하잖아요. 아쉽게도 이 팀은 후반이 없었지만. 두 번째, 숫자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돈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숫자를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아이서틴이 왜 없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신빙성 있게 따라붙는 이야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볼게요. 멤버 13명, 코디 5명, 멤버 3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이 움직이는 프로젝트였죠. 한 끼 식비를 10만원까지 맞출 수는 있었겠다. 그것도 2명이서 밥을 안 먹었을 때 얘기죠. 그것도 인당 5,000원으로 잡았을 때. 심지어 그것도 2명이 밥을 안 먹으면 10만원이에요. 그래, 이 당시에는 5,000원으로 잡을 수 있죠. 식비를 5,000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림없죠. 전혀 어림없죠.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센데. 이게 누가 10만 원에 맞춰서 먹으라고 하진 않았겠지만은 아무래도 단순 계산만 해봐도 유지비가 보통은 아니죠. 거기에 특수 제작한 버스가 1억 5천짜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버스에 기름 넣는 값이 한 번 넣는데 총 넣는데 만땅이 55만 원이었다라고 하네요. 진짜. 이게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연비는 개똥이었을 거야. 그런 큰 버스들은 원래 그러니까 뭐 1리터에 3-4km나 갔을래나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충전을 했다고 쳐도 기름값만 220만 원이 나와요. 자, 식비만 하루에 10만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30일 때리면 300이거든요.
그쵸? 스텝드 월급 단순 계산 이 정도 시절이면 요 시절이면 한 150만 원 정도 줬다 칩시다. 뭐 좀 더 줬을 수도 있지만 한 15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코디 5명, 매니저 3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하면 1,350만 원이 월급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스케줄만 다녀도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이 깨지는데 우리 초반에 멤버들은 돈 못 갖고 가잖아요. 이렇게 뭐 투자금 회수하고 뭐 약간 까고 뭐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라 쳐도 회사는 이익금은 고사하고 돈을 들이붓는 상황이라서 엄청난 화제 혹은 뭐 팬몰이 이런 게 없었으면 연명하기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요. 팀 멤버입니다. 1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몰고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던 그런 안무도 좋았는데 다른 팀들보다 먼저 세계관, 여관 요런 비스무리한 요런 컨셉이 있었어. 12간지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자축, 인묘, 모 진사, 오미, 신유슬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중간에 부분이 좀 이상한 게 있죠. 묘랑 모는 일란성 쌍둥이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묘 파트에 맡은 친구랑 모 파트 맡은 친구랑 이런 일란성 쌍둥이여가지고 비슷하게 맞춰갔다고 해. 근데 끼워 맞추기도 이런 끼워 맞추기가 또 없죠. 근데 정말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부분이 많죠. 당시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숫자들이죠. 심지어 슈퍼주니어보다 한 달 빨랐대요. 확실히 많은 숫자는 덩몰이 혹은 뭐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죠. 그렇다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보니까 대세의 흐름을 탔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또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은 다인원 그룹이 되게 흔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세븐틴, 뭐 우주소녀, 아이즈원 이런 다인원 그룹이 되게 흔한데 이게 최초격이어가지고 타이밍만 잘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네. 진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 초반이라서 확실히.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 나이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때도 멤버들끼리 나이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도. 왜냐면 막 키가 큰 친구들도 있고 작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랬었는데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가 심한 건 맞는데 이게 숫자가 촘촘해가지고 다 한 살 터울이었대요. 제일 많은 나이가 많은 멤버가 18살. 그리고 가장 막내 라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93년생.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18살이었던 만 18이었던 제일 맏언니가 87년생. 저랑 한 살 차이이시긴 한데 그랬다라고 하네요. 막내가 93년생이었고.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죠. 세 번째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야기할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 내용 자체가 왜 그런 거 있죠. 이 나이 친구들이 할 내용은 아니야. 솔직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요렇게 초등학생들이 부를 만한 노래 내용은 아닌데 하이틴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곡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랬다 보니까 내용은 너의 그녀가 있지만 뭐 난 어때? 뭐 혹은 뭐 내가 너에게 가도 될까? 뭐 약간 요런 그런 타입의 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스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MR이죠. MR 곡에 되게 드라마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따지고 보면 되게 유치한 부분인데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예, 참 좋아요. 전 이런 게. 뭔가 추억이 돋기도 하고 뭔가 오글거리는 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해당 곡의 주된 멜로디가 나오는 도입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뭔가 유치하지만 쫙 깔리면서 이렇게 쫙 깔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파트들도 그렇고요. 널 내게로 이끌 거야. 조금 늦어지는 너의 한 파트씩 쌓아가면서 올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파트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파트가 되게 영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숫자가 많아서 한 파트씩 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노래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예 통으로 묶어가지고 한 줄씩 노래를 하게 하더라고. 가슴 속 그녀도 사랑도 기억들도 버려줘. 그리고 우리나라라면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파트도 존재하고요. 바라만 본다고 마음을 돌려봐도 그리고 K-팝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약간 애매한 고음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둘이서 하는 제스처는 덤이죠. 덤덤덤덤덤덤. 자꾸 내 가슴을 입술을 머릿속은 너만 찾아. 네 번째 안무입니다. 드디어 안무죠. 드디어 안무인데 실은 안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 안무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이게 안무도 솔직히 유치하다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많죠. 근데 뭐랄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구성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헛둘 약간 요런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들도 많고. 웃지만 손은 그녀를 잡아도 눈은 나를 보잖아. 내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 같아. 사랑을 찾아 조금 헤맸을 뿐이야. 너의 말 한 걸음만 다가와줘. 내가 두 걸음 더 다가설게. 웃잖아 너의 말걸음 나를 향해 오고 있잖아. 해당 곡의
곡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 많은 숫자를 이용한 안무와 구성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파트를 구분지어서 하거나 뭐 소인원 그룹에선 절대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재치있게 풀어나간 부분들이 되게 많죠. 이어서 가요계 상큼 바이러스 13명의 꼬마 요정 아이스팀의 무대입니다.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ry, try. 가슴 속 그녀도 사랑도 기억들도 버려줘. 준비한 이 사랑을, 준비한 이 사랑을. 그리고 해당 안무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포인트는 후렴이죠. 후렴. 따지고 보면 후렴 파트가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파트예요. 제자리에 서서 춤을 추니까. 근데 해당 파트를 하는 멤버들이 개빡세게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파트가 아닌데 엄청 빡세게 하더라고. One more time, one more try. 나를 바라봐줄래? 너의 두 눈으로 들어가 가슴을 채울래? 아이13이라는 그룹에서 댄스 담당 멤버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막내 라인이 춤이 기가 막혔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도의 동작이나 혹은 다 같이 하는 파트에서도 막내 라인들의 춤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됩니다. One more time. One more time. 가슴 속 그녀도 사랑도 기억들도 버려줘. One more time, one more try. 나를 바라봐줄래? 너의 두 눈으로 들어가 가슴을 차. 너의 발걸음 나를 향해 오고 있잖아. 네, 이렇게 해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아쉽게 빛을 보지 못한 아이13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 같이 보려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리액션 편 같이 보러 가시죠.